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메이션 김혜의 칼날에 원펀맨 사이타마가 태어난다면 어떠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원펀맨의 사이타마 같은 경우는 가상 시나리오 초창기에 짧게 빛깔 대간에 오기도 했고 탄지로에게 빙의가 되기도 했지만 멈추키는 힘을 가지지 않은 사이타마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서 태어나 활약한 서사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만들어 옵니다. 이 가상 실화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도쿄의 외곽 지역에서 평범한 나무꾼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이타마. 그는 도시에 나가 취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도쿄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도 찾아간 곳은 경력자만 뽑는다고 경력이 없는 총구석의 나무꾼에게는 줄 일이 없다고 면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 사이타마는 어떤 가게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무슨 재밌는 일이 있는 건가 싶은 마음에 그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아저씨들이 모여 있었고 탁자에 앉아 팔씨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많은 근육질의 아저씨들을 팔씨름으로 꺾어버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어떤 소녀였고 그 소녀가 여유롭게 웃고 있는 걸 보자 사이타마는 지금 저 아저씨들은 저 소녀의 삼촌들이고 저 소녀의 길을 살려주려고 일부러 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참 흐뭇한 가족들이군. 나는 구직도 못해서 열받아 죽겠는데 말이야 라며 괜히 짐소리 났고 자신이 저 소녀에게 이 세계의 참혹함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자신이 도전하겠다고 했죠. 그 소녀는 싱글벙글거리며 손을 내밀었고 사이타마는 그 소녀의 손을 잡았는데 막상 이렇게 어린 소녀를 이겨먹으려고 했던 자신이 살짝 창피해졌고 그냥 적당히 하다가 다른 사람처럼 봐줘야겠군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엄청난 괴력이 몰려와 팔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이타마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어서 방금은 자신이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며 다시 재도전을 했고 또다시 그 소녀의 힘에 밀려 패배하고 말았죠. 사이타마는 엄청나게 풀이 죽은 상태로 가게에서 나오게 되었고 저런 소녀에게조차 힘으로 못 이긴 나라서 이를 못 구하는 것도 당연한 건가? 라며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산을 걸었는데 저 멀리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곳에 가보니 오니 한 마리가 한 아이를 위협하고 있는 게 보였죠. 사이타마는 어릴 적 할머니에게 인간을 잡아먹는 오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고 그런 오니를 사냥하는 영웅무사들이 있다는 이야기 역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이타마는 마음속 한켠에 영웅무사를 동경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저 하루하루 겨우 일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으로 자랐었죠. 그런데 막상 전설로만 듣던 온이라는 존재를 마주치니 온몸이 후들거리며 잘 움직이지가 않았는데 그 온이는 그런 사이타마를 보고선 넌 뭐냐며 오늘은 이 녀석만 잡아먹으면 충분하니 너는 죽고 싶지 않으면 끼어들지 말고 그냥 꺼지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나를 살려주는 건가? 라는 생각에 후들거린 다리를 부여잡고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자신의 다리는 오니의 반대편이 아닌 오니의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 알았죠. 그 오니는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라며 어이없어 했고 사이타마는 그대로 뛰어가 그 아이를 구출했고 그 아이에게 여기는 내가 맡을 테니 어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도망을 가자 사이타마는 살짝 안심을 했고 저 아이 대신 나를 잡아먹어 라고 했죠. 그 오니는 저 아이랑 무슨 관계길래 대신 죽겠다는 거냐? 라고 물었는데 사이타마는 저 아이랑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하니 영웅이 된 기분이거든. 적어도 저 아이 한 명에겐 내가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걸로도 충분해 라고 했습니다. 그의 그 오니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럼 비참한 영웅으로 죽어라 라고 하며 사이타마에게 뛰어들었는데 사이타마는 등 뒤에 숨겨놓은 나무 도시락통을 던져 그 오니의 시야를 가렸고 그대로 뛰어들어 그 오니를 발로 차버렸죠. 사이타마는 얌전히 죽어주겠다는 소린 한 적이 없어 라고 했고 그 오니는 건방진 자식 이라고 하며 다시 사이타마에게 뛰어들어 둘은 육탄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이타마는 몸 곳곳에 상처를 입었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허리끈을 풀러 그 오니의 목을 조른 뒤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고 그대로 뛰어내려 그 오니가 목이 메이게 했죠. 겨우 오니와의 싸움에서 살아남은 사이타마. 이번에는 운 좋게 이기긴 했지만 더 강한 오니라도 만났을 경우에는 바로 살해당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때 그 오니는 오늘도 인간을 잡아먹어 힘을 키우려고 하고 있었죠. 그 오니는 인간을 잡아먹기 전에 주변을 살펴보는 버릇이 생겼는데 3년 전에 인간에게 패배해 죽을 뻔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는 인간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 힘을 더욱 키우기 시작했고, 이젠 귀살대 검사들도 여러 살해한 강력한 오니가 되었죠. 그렇게 오늘도 인간 사냥을 하려다가 이마에 흉터가 있는 어떤 소년을 발견하게 되었고, 역시 힘이 약한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게 편하지 라고 하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탄지로. 그는 무잔에 의해 가족들을 잃고 오니가 된 동생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귀살대가 되려고 했는데, 그 교육자를 찾으러 다니던 중 오니와 마주치게 된 거였죠. 탄지로는 한껏 긴장하며 오니와 싸울 태세를 갖췄는데, 그 오니는 소용없다며 곧바로 탄지로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한 남자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그 오니는 뭔가 낯익은 냄새가 나 흠칫 긴장을 했지만 처음 보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니는 그에게 넌 뭐하는 녀석이냐? 라고 물었죠. 그 남자는 내 이름은 사이타마, 취미로 오니 사냥을 하고 있어 라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 오니는 뭔가 낯이 익은 느낌이 났고, 예전에 자신을 목매달아 버렸던 그 남자가 떠올랐지만, 그 남자와는 다르게 눈도 굉장히 흐리멍텅했고, 그 남자는 머리가 풍성했기에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했죠. 그 오니는 오늘은 이 녀석만 잡아먹으면 충분하니 너는 죽고 싶지 않으면 끼어들지 말고 그냥 꺼지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 말 언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머리를 긁적이다가 머리를 긁으면 그 부분의 머리가 더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며 당황했죠. 그 오니는 멍청해 보인 녀석이군, 신경 끄고 이 녀석이나 잡아먹어야지 라고 하며 탄지로를 잡아먹으려 했는데, 그 순간 사이타마가 어느새 다가와 주먹을 날렸고, 그 오니는 그대로 머리가 터져나가 버렸습니다. 그 오니는 쓰러져서 부들거리며 목을 재생하려고 했는데, 사이타마는 오니들은 머리가 없어도 다시 살아나지 라고 하며 다가왔고, 다시 한번 주먹으로 오니의 몸을 때리자 그대로 폭파하며 공기 중에 흩뿌려져 버렸죠. 탄지로는 그 광경에 넋이 나가버릴 것 같았고, 당신은 혹시 전설에 나오는 파괴신 시바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사이타마는 뭐 시바? 나는 평범한 인간인데? 나도 예전엔 오니 한 마리에게 젖어매고 어린 소녀에게조차 힘으로 밀리던 때가 있었지 라고 했죠. 탄지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냐고, 자신도 동생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이타마는 내 방법은 견디기 엄청나게 힘들 텐데 괜찮겠어? 라고 했고, 탄지로는 그것은 각오하고 있다고 했죠. 사이타마는 심호흡을 한번 한 뒤 나는 윗몸 일으키기 100회, 푸시업 100회, 스쿼트 100회, 10km 달리기를 매일 3년 동안 했더니 이 강한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지만 힘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기에 나는 머리가 전부 빠져버리고 말았다며 씁쓸했습니다. 탄지로는 머리카락 따위 동생을 지킬 수만 있다면 머리카락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고, 사이타마는 씁쓸하게 웃으며 나도 머리가 풍성할 때는 모발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아는 법. 넌 나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한 뒤 슥 사라지게 되었죠. 그 뒤 탄지로는 기회의 소개로 우로코다케 사콘지를 만나게 되었고, 사콘지는 탄지로를 귀살대 검사로 만들기 위해 훈련을 시켰는데, 탄지로는 사콘지가 시킨 훈련 말고도 사이타마에게 배운 트레이닝을 했는데, 사콘지는 그런 건 기초 훈련밖에 안 될 뿐 오니를 죽이려면 전집중 호흡의 검수를 배워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맨손으로도 오니를 박살내버리는 사람도 있던데요? 라고 했는데, 사콘지는 자신이 은퇴하기 전에 봤던 히메지마 교메이를 생각하며 물론 그런 녀석도 있긴 하지만 결국 그 녀석도 한계를 느껴 전집중 호흡을 배웠다며 가장 중요한 건 전집중 호흡이라고 강조했죠. 그렇게 또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탄지로는 귀살대 선별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자신은 훈련을 해도 이전에 만났던 사이타마처럼 압도적인 힘을 내지는 못한다는 것에 사이타마는 아무래도 파괴신 시바가 맞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는 오니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고, 예전에는 전설로만 내려오는 괴담인 줄 알았던 오니의 존재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어느새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되었죠. 그의 귀살대 검사들도 예전에는 비밀리에 활동했던 것과는 다르게 양지로 나와 활동하게 되었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계급에 따라 인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니들 출몰에 인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귀살대 검사 무라타. 사람들은 무라타를 보고선 혹시 저 사람은 강한 오니와의 싸움에서도 여러 번 살아났다는 그 무라타? 별명이 생명의 무라타라고 라며 환호를 했고, 무라타는 한껏 긴장하며 오니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며
시민들에게 이곳은 위험하니 모두 다 멀리 도망가라고 했죠. 그렇게 무라타는 오니들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곳에는 몇 마리의 오니가 더 있었고 피할대 검사를 죽이기 위해 매복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라타는 큰일이다. 나는 사실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오니들을 이길 수는 없어 라며 식은땀을 흘렸죠. 하지만 피할대 검사로서 이대로 물러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터 피할대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여기서 싸우다가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사이타마는 길을 걷고 있다가 웅성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저 앞쪽에 생명의 무라타씨가 오니들과 싸우고 있다며 그런데 아무래도 오니들이 곳에 많아서 걱정인데 우리라도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죠. 그의 다른 시민은 무기도 없는 우리가 가봤자 그저 방해만 될 뿐이라며 생명의 무라타씨를 믿어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라타는 역시나 여러 마리의 오니들과의 싸움은 꽤나 버거웠고 결국 손에서 칼을 놓치며 넘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사이타마가 망토를 펄럭이며 땅에 착지를 했고 순식간에 그 오니들을 원펀치로 모두 폭파시켜버렸죠. 무라타는 자신이 뭘 잘못 본가 싶어 눈을 비워봤는데 정말로 오니들이 전부 퇴시당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아까 그 시민들이 곡괭이나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왔고 그 광경을 보고선 역시 걱정할 필요 없었다며 생명의 무라타씨가 오니를 전부 대체해주셨다며 환호를 했죠. 무라타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분이 도와주셨어요 라며 사이타마 쪽을 봤는데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도와주러 뛰어간 것 뿐이라며 이미 무라타씨가 처치해 놓은 상태였을 거라며 계속해서 무라타를 칭찬했습니다. 그의 무라타는 당황해서 그게 아닌데 라며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사이타마는 저 멀리 걸어 돌아가고 있었고 무라타는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쳤죠. 시민들은 자신들에게 말한 건 줄 알고 우리가 더 감사하죠 라며 더욱 환호를 했죠. 사이타마는 저 녀석은 엄청나게 인기가 많네. 오니 사냥하는 같은 일을 하는데 말이야. 물론 영웅이 인기를 얻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라고 씁쓸하게 저녁 음식을 할 재료를 사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됩니다. 사이타마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니 사냥을 하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오니가 나타났다면 피할대 검사들도 빠르게 나타나 오니와 싸웠고 사이타마는 자신의 한 방에 오니를 퇴치해버렸다고 해도 뒤늦게 온 시민들은 피할대 검사들이 도와준 거라며 피할대 검사들에게만 환호하게 되었죠. 사이타마는 왜 나는 인기가 별로 없는 거지? 나도 같은 오니 사냥꾼인데 라며 의아했습니다. 그런 중 사이타마는 어떤 골목에 들어서다가 수상한 벽이 있었기에 그곳에 발을 넣어봤는데 팔이 마치 다른 공간으로 들어간 느낌이라 신기해서 그곳에 들어가봤죠. 그곳에서는 누군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저기서 색실공이 날아다니며 주변의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타마는 그쪽으로 한 걸음에 뛰어가 봤는데 한 명의 피할대 검사와 오니들이 싸우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그런데 어째선지 그 검사 뒤쪽에 있던 오니 3마리는 그 검사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오니들을 상대로 경기하고 있는 게 보였고 사이타마는 그게 궁금해서 그 검사에게 다가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지로는 사이타마의 반짝이는 머리를 보자 예전 자신을 구해줬던 파괴신 시바라는 걸 알았고 대머리 파괴신님? 오랜만이네요 라고 했죠. 사이타마는 얘는 누구더라? 만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힘겨워 보이는데 내가 도와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지로는 그럼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했는데 사이타마가 곧바로 뛰어나가 타마요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고 했죠. 타마요는 그 순간 엄청난 공포감에 짓눌렸고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탄지로는 제 뒤쪽에 있는 오니들은 우리 편이니까 죽이면 안 돼요 라고 소리쳤고 사이타마는 타마요의 머리 앞에서 주먹을 멈춘 뒤 그래? 실례했습니다 라고 하며 고개를 한번 숙였고 타마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지려버리고 말았죠. 유시로는 황급히 자신의 옷을 벗어 타마요가 지린 부분을 덮었는데 유시로 역시 바지에 지려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스사마루는 저 대머리는 뭐야? 내 색실공으로 그 대머리를 박살내주마 라고 하며 공을 던졌고 그대로 사이타마의 두개골을 강타해버리고 말았죠. 탄지로는 그 파괴력이 강한 공을 정통으로 맞으면 아무리 파괴신이라고 해도 죽고 말 거라며 당황했는데 사이타마의 머리에 맞은 색실공은 그래도 다시 날아가 스사마루를 덮쳤고 스사마루의 몸은 그대로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이타마는 반짝이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야 기억났다. 넌 저번에 내가 구해줬던 아이구나 라며 탄지로를 기억해냈고 탄지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니들이 공격해와요 라고 말했죠. 그의 사이타마는 야하바에게 닿았고 야하바는 화살표 헬기를 시연해 사이타마를 날려버리려고 했는데 사이타마는 머리를 극적이며 아무렇지도 않게
야바에게 다가갔고 그대로 주먹을 휘둘러 야바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그때 탄지로는 겨우 목을 재생하고 있던 스사마루의 목을 물의 호흡으로 베어버리게 되었고 사이타마에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죠. 그렇게 사이타마는 타마요에게 무잔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사이타마는 그 무잔이라는 녀석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나는 그렇다면 귀살대가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탄지로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사이타마는 지금껏 자신은 취미로 오니를 사냥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귀살대가 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했죠. 탄지로는 지금껏 귀살대 선별 시험을 보지 않으셨던 거냐며 어쩐지 아무리 귀살대에 들어간 뒤 당신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가 않았던 게 그 이유였냐면서 납득을 했습니다. 탄지로는 귀살대가 되면 오니를 사냥한 대로 봉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고 사이타마는 그동안 막노동을 하며 남은 시간 동안 오니를 사냥했기에 오니를 사냥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완전 이득 아니냐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선별시험에 참가할 수 있느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자신의 스승인 사콘지를 소개시켜줄 테니 그를 통해 선별시험에 참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이타마는 사콘지를 만나게 되었고 사콘지는 표정에는 힘이 없지만 제법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체력 테스트를 시켜봤죠. 사이타마는 가뿐하게 사콘지가 시킨 체력 테스트를 만점으로 합격하게 되었고 사콘지는 이제 너는 전집종호흡을 배울 만한 자격이 생겼다며 물의 호흡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사이타마는 그 물의 호흡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왜 굳이 그런 걸 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콘지는 그의 전집종호흡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인간보다 훨씬 단단한 오니의 목을 베기 위해서는 호흡의 검수를 해야 하는 법, 자신을 따라와 보라고 하면서 커다란 바위 앞으로 사이타마를 데려갔죠. 그 뒤 사콘지는 물의 호흡을 시연해 그 바위를 반으로 갈라버렸고 이것이 바로 완성된 물의 호흡이라며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사이타마는 저 정도의 바위만 부숴버릴 수 있으면 그 호흡이라는 건 굳이 안 배워도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아까 사콘지가 배웠던 바위의 10배 정도의 바위 덩어리를 발견하게 되었죠. 사콘지는 저건 바위가 아니고 바위산이라고 불릴 정도인데? 라며 좀 더 작은 걸로 시험해도 된다고 했지만 사이타마가 주먹을 한번 가볍게 휘두르자 그 바위산이 그대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사콘지는 그에 깜짝 놀라 눈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다행히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라 그 모습을 사이타마에게 들키지 않았고 최대한 근엄하게 선별시험에 가도 되겠구나. 그래도 혹시 나중에 전집종호를 배우고 싶다면 다시 찾아오세요. 아니 찾아오거라 라고 했죠. 그렇게 사이타마는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 선별시험은 오니가 득실거리는 시험장에서 동이 틀 때까지 버티는 거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 사이타마는 뭐야 시험이라는 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라며 제자리에 앉아 있었고 간혹 가다가 오니가 튀어나와 공격을 하면 주먹 한 방으로 소멸시켜버리며 따분해했죠. 반면 다른 시험자들은 죽기 살기로 버텨내려고 했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이타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시험관으로 있던 우베야키 가문의 아이들은 오니를 죽이지 않고 살아남은 시험자들은 제 시험을 봐야 했기에 전체적으로 둘러보았죠. 그들은 사이타마가 한 곳에만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에 그를 의심했는데 사이타마 주변에는 수많은 오이들의 장애들이 있었기에 긴가민가하며 일단 합격시켜주기로 했죠. 그렇게 사이타마는 드디어 귀살대원이 되었다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니들을 사냥하러 다니면 되겠다는 생각에 기쁠 것 같았지만 사실 사이타마는 엄청나게 큰 힘을 얻고 난 뒤에 따분함이라는 감정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니 중에 강하다고 유명한 존재인 12기홀과 싸운다면 그래도 긴장감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12기홀을 만나길 고대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나타공산에 많은 거미오니들을 발견했다며 근처에 있는 귀할대원들은 그곳으로 지원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이타마는 나타공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인간거미가 되어버린 많은 귀할대원들이 있었고 사이타마는 혈기술로 인간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야? 라며 신기했죠. 그때 거미줄 혈기술을 걸려 꼭두각시처럼 귀할대원들끼리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사이타마의 몸에도 어느새 그 거미줄들이 걸리게 되었고 귀할대원들을 멀리서 조종하고 있던 엄마 거미오니는 크크 멍청하게 생긴 문어 한 마리를 잡았구나 라며 웃어댔죠. 그런데 어째선지 엄마 거미오니는 사이타마를 조종하려고 했는데도 사이타마는 조종당하지 않았고 사이타마는 이? 몸에 뭐가 걸려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그 거미줄을 손으로 휘저은 뒤 계속해서 손으로 감기 시작했고 이거 끝이 없나? 라며 엄청난 속도로 계속 그 거미줄을 당겨 팔에 감았습니다. 그러자 으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엄마 거미오니가 날려나와 사이타마의 앞에 떨어졌고 사이타마는 뭐라?
이거 네가 보낸 거구나. 다른 귀살대원들도 네가 조종하고 있었던 거였고 라고 한 뒤 그대로 손바닥으로 거미를 잡듯이 때렸고 엄마 거미호이는 그렇게 몸이 터져 소멸되어 버렸죠. 그 모습을 멀리서 본 아빠 거미호이는 열이 받아 뛰어와 사이타마를 주먹으로 때렸고 그 공격은 엄청난 굉음을 내며 주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 거미호이는 깜짝 놀라 자신의 주먹을 봤는데 아까 그 굉음은 자신의 주먹이 부서져 버린 소리. 사이타마는 이번엔 좀 더 큰 거미군 이라고 하며 양손으로 박수치듯 아빠 거미오니의 몸을 때렸고 그대로 아빠 거미오니 역시 몸이 폭발하며 소멸하게 되었죠. 그 뒤 사이타마는 지나가다가 어떤 검사가 어떤 오니와 싸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오니의 눈에는 하요노라는 표식이 있었고 저게 12개월이란 녀석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요노 오니를 상대하고 있는 검사는 오호 이 녀석 12개월인가? 나는 그 이름도 유명한 큐브의 검사 만나는 오니들을 큐브 스테이크처럼 썰어버려 붙은 별명이다 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루이는 손을 휘둘렀고 거미줄이 튀어나와 그 검사의 몸을 조각조각 큐브 스테이크처럼 썰어버렸습니다. 그 뒤 루이는 슥 사이타마를 보고선 가볍게 손을 휘둘러 거미 혈기술을 날렸는데 사이타마 역시 가볍게 손을 휘둘러 그 거미줄을 맨손으로 쳐냈죠. 루이는 순간 자신이 잘못 본 줄 알고 다시 거미줄을 날렸는데 사이타마는 다시 그 거미줄을 쳐내버렸습니다. 루이는 그의 이 녀석 뭐한 녀석이냐? 라고 물었고 사이타마는 나? 취미로 시작해서 이젠 일로 오니를 사냥한 사람인데? 라고 했죠. 루이는 자꾸 까불지 말라며 엄청난 규모의 혈기술을 시연했고 그대로 사이타마에게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혈기술이 지나간 자리에는 사이타마가 없었고 어느새 사이타마는 루이의 뒤로 다가와 손날로 루이의 목을 툭 때렸는데 그대로 루이는 목만 남은 채 몸은 폭파해버렸죠. 루이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라고 하며 대굴대굴 목이 굴러갔는데 하필 구르다가 멈춘 곳에는 수주 토미오카 기우가 있었고 기우는 일륜도로 가볍게 루이의 목을 베어버리며 소멸시켰습니다. 기우는 부침성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사이타마를 보고선 그냥 아는 척을 안 했는데 그때 충주인 신호부가 날아와 기우씨 하요노의 오니를 대체하셨군요. 역시 성격은 안 좋지만 실력은 확실하다니까? 이라고 말했죠. 기우는 자신이 한 게 아니라며 사이타마 쪽을 가리켰는데 신호부는 사이타마를 보고선 당신도 거미독에 당하신 건가요? 머리가 다 빠져버렸군요 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독에 당한 건 아닌데 라고 말하자 신호부는 하긴 독에 당하면 팔다리가 멀쩡하지 않으니까 이라고 말했죠. 사이타마는 임무가 끝나고 산에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아까 거미로 변해 머리가 다 빠지고 거미처럼 되었던 인간들이 다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며 머리털도 다시 나는 걸 보고 저건 어떻게 한 거냐고 물었고 신호부는 저는 천재 약사라서 저 정도의 오니의 독은 해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이타마는 천재 약사라면 내 탈모도 치료해줄 수 있느냐며 희망차게 물었는데 신호부는 탈모를 지연시키는 약은 만들 수 있지만 이미 빠져버린 머리를 새로 나게 하는 약은 아직 못 만들었다며 아마 100년이 지나도 그런 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했죠. 사이타마는 에이 그래도 100년이 지난 2000년도가 되면 탈모 정도는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자신의 반질반질한 머리를 만지고 씁쓸해하며 설마 2000년도에도 탈모 치료제가 안 나오겠어? 라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이타마는 한 임무를 가기 전 우동가게에 들리게 되었고 돈을 지불한 뒤 우동을 먹고 있었는데 우동가게 주인은 사이타마에게 있는 귀살대원 표식을 보고선 당신도 귀살대원이냐고 물었죠. 사이타마는 그렇다고 말하자 그 주인은 무명의 귀살대원은 참 힘들지 않느냐고 요즘엔 인기를 노리고 귀살대원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인기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딱히 가게 주인이 하는 말에 관심이 없었고 우동을 다 먹은 뒤 잘 먹었다며 나왔는데 근처 가게에서 뭔가 막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구경을 가봤죠.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몰려서 환호를 하고 있었는데 한 시민은 와 저 사람이 바로 불꽃 카리스마 염조랭국 초요로래 라고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가게 주인은 초요로에게 도시락을 잔뜩 쥐어주며 임무에 가시기 전에 배를 든든히 채우시라고 당신이 우리 가게 도시락을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했죠. 그의 초요로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도시락 값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그 가게 주인은 아니라고 선물로 주는 거라고 이건 공짜라고 했습니다. 쿄요로는 공짜를 자꾸 받다 보면 대머리가 된다는 속설도 있으니 값을 지불하겠다며 사양하는 가게 주인의 손에 도시락 값을 넉넉히 챙겨줬고 주위의 사람들은 역시 듣던 대로 인성까지 훌륭한 검사라며 칭찬을 했죠. 그러다가 쿄요로는 뒤를 돌았는데 대머리인 사이타마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아 대머리? 라며 당황하자 사이타마 역시 아? 라며 어리둥절한 반응을 했습니다. 그 뒤 둘은 같이 무한열차에 타게 되었는데 쿄요로는 호쾌한 웃음을 지으며 이런 곳에서 귀할경을 만나다니 반갑다며 도시락을 나눠줬고 사이타마는 비용을 내야 하나? 라며 눈치를 봤는데 쿄요로는 크게 우마이 거리며 와구와구 먹방을 했죠. 그 뒤 쿄요로는 사이타마가 귀할대 신임이라는 것을 듣고 귀할대원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자신은 취미로 오니 사냥을 하고 있는 거라 그 정도까지 진지하진 않다고 했는데 쿄요로는 귀할대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열변을 토했죠. 사이타마는 굉장히 상당히 껄끄러운 녀석이군 이라고 생각했고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중 갑자기 잠이 쏟아지게 되었고 쿄요로와 사이타마는 스르르 잠에 들게 되었죠. 열차 위에 있던 하연이 렘무는 크크 드디어 그 유명한 불꽃 카리스마 녀석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대머리는 뭐지? 그냥 별 볼일 없는 녀석이겠지? 라고 생각했고 자신에게 매수된 인간들을 시켜 그들이 잠든 틈을 타 무의식의 핵을 파괴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각자 맡은 임무대로 쿄요로와 사이타마의 무의식에 들어갔고 한 아이는 사이타마의 무의식의 핵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아이는 강한 검사들은 무의식의 핵을 찾기 어렵다던데 이 대머리는 엄청 쉽잖아 라고 하며 커다란 송곳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핵을 파괴하기만 하면 폐인이 되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터 같은 인간으로서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며 찔렀는데 어째선지 그 핵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했고 아무리 찔러봐도 흠집조차 나지 않았죠. 보통 인간의 핵은 찌르면 바로 터져버릴 텐데? 라며 믿을 수가 없었고 결국 다시 밖으로 나가 그 사실을 엠무에게 말했습니다. 엠무는 이 녀석이 약해 빠져서 그런 거 아니냐며 사이타마에게 다가갔는데 사이타마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엠무를 때렸고 엠무는 그대로 터져버리고 말았죠. 그의 사이타마는 혈기술을 풀려 깨어났고 모기가 귀찮게 하는 꿈을 꿨어 라며 불쾌함을 표출했는데 옆을 보니 오니가 터져 있었기에 어라? 모기를 잡았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엠무는 미리 열차와 융합해 놓은 상태라 소멸하지 않았고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도 일단 기껏 걸어놓은 수면 혈기술이 풀렸으니 이판사판으로 이들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 쿄요로가 화염의 호흡을 지원해 엠무의 공격을 전부 베어버렸고 사이타마에게 내가 줄었어 기감이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버리고 말았군. 이제부터 내가 처리하겠다 라고 외쳤기에 사이타마는 그러던가 라고 하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쿄요로는 곳곳을 누비며 엠무의 급소를 찾아 나섰고 치열한 탐색 끝에 열차의 맨 앞칸 쪽에서 엠무의 목을 발견해 베어버린 데 성공했죠. 그 여파로 열차는 탈선하게 되었고 쿄요로는 다친 승객들을 밖으로 꺼내줬는데 사람들은 그런 쿄요로를 보며 환호했고 역시 불꽃 카리스마 당신이 우리를 구해주신 거냐며 온갖 찬양을 했습니다. 그 쿄요로는 이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며 함께 싸워준 사이타마에게 그 공을 돌리겠다고 했죠. 그 시민들은 사이타마 쪽을 쳐다봤는데 사이타마의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 녀석은 아무것도 안 했나 보네. 그래도 뭐 수고했슈 라며 대충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중 쿄요로는 근처에 엄청난 기기를 느끼게 되었고 정색하며 그쪽으로 빠르게 뛰어나갔죠. 그러자 그곳에는 눈에 상현상의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있었고 그는 쿄요로를 보고선 주급의 검사를 받았다는 것에 몹시 기뻐했습니다. 쿄요로는 저 녀석은 아주 위험한 온이라며 최대한 시민들과 사이타마가 말려들지 않게 하기 위해 아카자를 유인했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 다다르자 곧바로 화염의 호흡을 시연해 아카자를 공격했죠. 아카야는 그런 쿄요로와 치열하게 싸우며 흥미로워했고 자신의 속도를 이 정도까지 따라오며 대응을 하는 검사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쿄요로는 그에 더욱더 투지를 올리며 공격을 했는데 아카야는 파괴를 낮추는 시연에 쿄요로의 공격 방향을 예측해 반격을 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쿄요로는 지쳐가게 되었죠. 아카야는 너는 뛰어난 검사라며 만약 내가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너의 승리가 되겠지만 난 너의 공격 정도는 금방 회복해버리는 압도적인 재생력을 가졌기에 인간인 너는 절대로 나를 이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쿄요로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누적된 데미로 인해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반면에 아카야는 여유로운 상태로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아카야는 쿄요로에게 이 불합리한 싸움은 그만두고
너도 오니가 되어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것은 어떠냐고 유혹을 했는데 쿄로는 더욱 눈빛이 살아나며 설령 인간으로 죽을지라도 오니가 될 생각은 없으며 내 책무를 다하다가 죽는 것 또한 내겐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아카자는 쳇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멋진 녀석이로군. 그렇다면 죽어라 라고 하며 뛰어들어 쿄조로를 공격했고 쿄조로는 아카자의 힘에 밀려 튕겨져 나가 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죠. 아카자는 좋은 상대였다 쿄조로 라고 하며 그를 마무리 짓기 위해 뛰어들어 주먹을 내질렀는데 아카자의 주먹에 맞은 것은 어떤 대머리였고 아카야는 뭐야 이 대머리는 이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이타마는 아무렇지 않게 쿄조로에게 여기에 있었던 거야? 갑자기 사라져버려서 뭐 혼자 재밌는 거 하고 있나 했더니 온이랑 싸우고 있었구나 라며 시큰둥하게 말했죠. 쿄조로는 사이타마 도망쳐라. 저자는 네가 상대할 만한 온이가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사이타마는 아카자 쪽을 봤고 아카자는 분명히 인간이라면 좋을 정도의 파워로 두개골을 때렸는데 어떻게 멀쩡한 거지? 라며 의아했죠. 사이타마는 네가 이 열정바보를 피떡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물었고 아카자는 네 녀석은 뭐냐? 주급의 검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사이타마는 나는 가장 아래 계급 귀살대원인데? 라고 말했고 아카야는 역시 하룻강아지가 겁무서운지 모른다는 게 이런 뜻이냐며 한방에 저승으로 보내주겠다고 사이타마에게 뛰어들었죠. 그런데 아카자의 주먹을 사이타마는 가볍게 피해버렸고 아카자는 더욱 속도를 빠르게 사이타마에게 버거섰는데 사이타마는 멍청한 표정으로 그 공격을 전부 다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사이타마는 쓱 주먹을 어퍼컷 모양으로 들었는데 아카자는 공격을 하고 바닥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사이타마의 주먹에 가랑이 사이를 가격당했고 아카야는 여유롭게 뒤로 살짝 물러선 뒤 사이타마를 노려봤죠. 사이타마는 당황하며 미안 고의가 아니었어. 남자들끼리 싸움에서 그곳을 때리는 건 반칙인데 말이야. 아니 사실 난 때리지 않았고 네가 가랑이 사이로 내 주먹을 때린 건가? 라고 했습니다. 아카자는 아무 말 없이 있다가 2초 뒤 엄청난 고통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고 등 허리를 미친듯이 토닥거리며 조금만 기다려라 죽여줄 테니까 이라고 했죠. 그의 사이타마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쿄조로와 함께 가랑이 사이를 맞게 되면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아카자는 겨우 회복을 하자 나를 화나게 했으니 이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파괴살 종식 청은 난장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 엄청난 공격에 쿄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멀리 던져버린 뒤 정통으로 그 공격에 맞았고 쿄로는 안돼! 라고 소리쳤죠. 사이타마가 있던 곳은 그야말로 조투하가 되어버렸고 엄청난 먼지 폭풍이 주변을 집어삼키게 되었습니다. 쿄로는 자신을 위해 희생해준 사이타마를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려는 건 그야말로 귀할때의 귀감이 될 인물이라며 경의를 표했는데 자세히 보니 사이타마는 멀쩡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쿄로는 뭐지? 어떻게 그 공격에 살아남은 거지? 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아카자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이타마는 아카자를 보고 이제 다 때린 거야? 라고 말한 뒤 빠르게 튀어나가 주먹을 휘둘렀고 아카자는 그 공격에 별다른 투기가 서러있지 않았기에 그리 강한 공격은 아니라고 생각해 방심했습니다. 그런데 맞은 순간 아카자의 몸은 그대로 터져버렸고 아카야는 압도적인 공격력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카자는 몸이 전부 소멸되지 않았기에 황급하게 몸을 재생시키려고 했는데 사이타마는 역시 눈에 상인의 표시 있는 온이라 그런지 이 정도로는 한 방에 안 죽네? 다른 온이들은 이 정도 약한 펀치로도 한 방에 죽던데?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게 약한 펀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의 사이타마는 아카자의 앞에 어느새 다가온 뒤 이게 보통 펀치 라고 말하며 아카자를 때렸죠. 그러자 아카자는 자신의 몸은 이미 없어져 버린 것을 알았고 지금 이 의식은 몸에 깃들어 있는 게 아닌 영혼으로서 빠져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카야는 이건 그야말로 괴물 파괴의 신이다. 언제라도 나를 원펀치로 죽일 수 있는 녀석이었어 라고 생각하며 소멸했죠. 그 모습을 본 쿄조로는 처음의 공격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두 번째 공격으로 사이타마의 실력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아무렇지 않게 쿄로에게 다가가 몸은 좀 괜찮아? 일어설 수 있겠어? 라고 물었고 쿄로는 네 스승님 앞으로 당신을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죠. 사이타마는 응 싫어. 넌 열정바보라서 귀찮게 할 것 같아. 그리고 넌 최고의 계급 주잖아. 날 스승으로 모시는 건 이상하지 라고 했습니다. 쿄로는 강함은 계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시하지 않는 그 겸손함에 반했습니다. 부디 저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했죠. 사이타마는 난 너에게 가르칠 게 없어. 그 전집중 호흡이라는 것도 못하고 말이야 라고 했고
쿄로는 그저 당신의 옆에서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배울 점이 많을 거라며 기웃겨서 스승님이라고 불렀고, 사이타마는 아 귀찮게 이 녀석 죽게 내버려둘 걸 그랬나? 라고 난처해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이타마는 카일 엠무와 상해삼 아카자라는 거물고 원이들을 대체했다는 것에 포상을 받기 위해 기살대 본부로 가게 되었는데, 쿄요로는 먼저가 기다리고 있다가 사이타마를 보고선 스승님이라고 하며 격하게 건겼죠. 사이타마는 스승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이라며 난처해했고, 그때 다른 주들 역시 하나둘씩 본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들은 쿄조로에게 상현을 퇴치한 건 정말 대단하다며 상현의 오인은 그렇게도 강했냐고 물었고, 쿄요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로 사이타마 스승님께서 그 오니를 처치했다고 했죠. 그에 모든 주들의 시선이 사이타마에 꽂혔고, 사이타마는 민망하다는 듯이 하하 하고 웃었는데, 주들은 모두 다시 쿄조로에게 시선 집중하며 상현은 어떤 공격을 했고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쿄요로는 항상 자신의 공도 함께 싸운 동료들이 도와준 거라고 하는 습관이 있었기에 다른 주들은 이번에도 사이타마가 아닌 쿄요로가 전부 다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이 상현의 오니를 퇴치했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 중 오바나이는 사이타마를 보고 너도 어느 절의 승려 출신인가? 라고 물었고, 사이타마는 나? 아니 나는 종교가 없어. 믿는 게 있다면 내 주먹을 믿지 라고 했습니다. 오바나이는 아 그래? 머리가 그래서 승려인 줄 알았다 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교메이는 승려라고 해서 전부 다 머리를 밀지 않아 라고 했죠. 오바나이는 교메이 씨는 왜 머리를 밀지 않는 거죠? 라고 물었고, 교메이는 내 덩치에 대머리면 너무 위압감을 줄 것 같기도 하고 대머리는 내 취향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주들끼리는 대머리가 패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토론이 펼쳐지게 되었고, 사이타마는 그 중간에서 부들거리며 이 자식들 박살내고 싶다 라고 생각했죠. 그때 쿄조로만이 사이타마의 대머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대머리, 멋진 태양과도 같이 빛나지 않느냐며 위대함을 표했고, 교메이는 확실히 내 예리한 감각으로 느껴지는 건 사이타마의 머리에는 모발 하나 나오지 않은 상태, 다른 승려들의 머리는 박박 밀었다고 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자라나지만 저자의 머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대머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베야키 당조가 남아 모두가 정숙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상현 퇴치를 했으니 아무래도 상현들은 더욱 경계를 하며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며 오니들에 대한 움직임에 모두 주의하며 임무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했죠. 그렇게 주합회의가 끝난 뒤 쿄요로는 미칠에게 다가가 너에게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며, 너는 귀살때 들어온 이유가 강하고 든든한 신랑감을 찾으러 왔다고 했었지? 내가 가본 누구보다 강하고 든든한 사람이 있다며 사이타마를 보여줬습니다. 사이타마는 미치를 보고선 뭔가 낯이 익은 얼굴인데 어디서 봤더라? 라며 긴가민가 했고, 미치리는 사이타마를 자세히 보더니 쿄요로에게 조용히 다가가 쿄요로씨 저도 취향이라는 게 있어서요 대머리는 좀 이라고 했죠. 쿄요로는 외모보단 중요한 것이 바로 내면의 강함이라며 미치리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미치리는 아 제가 지금 임무가 있어서요 다음에 얘기해요 쿄요로씨 라며 허둥지둥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저 저 여자 어디서 봤더라? 라는 생각뿐이었고, 쿄요로는 다음번에 꼭 미치리와의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한 뒤 자신도 임무가 생겨 가봐야겠다고 하며 떠나게 되었죠. 그 뒤 사이타마는 기분도 뭔가 꿀꿀한 느낌인데 맛있는 음식이나 먹자는 생각에 번화가 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 누군가가 아 당신은 대머리 망토씨 라고 하며 불렀고, 그쪽을 보니 무라타가 있었죠. 사이타마는 아 넌 그 별명이 그 죽을 위기의 무라타였던가? 라고 물었고, 무라타는 아니요 생명의 무라타입니다. 저번에 구해주신 것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뭐 그래 그럼 이만 이라고 하며 갈 길을 가려고 했는데, 무라타는 저번에 도움받은 걸 보답하고 싶다며 자신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겠다고 했죠. 사이타마는 갑자기 진지한 눈빛으로 그렇다면 사양하지 않을게 라고 했고, 무라타는 사이타마와 함께 고급 식당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 중 예쁜 여성들의 고객행위에 이끌려 요시와라 유곽 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고, 무라타를 알아본 많은 유녀들은 저희 가게에 오시면 서비스 왕창 드리겠다며 꼬셨죠. 무라타는 그런 걸 잘 거절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이었기에 그곳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중 한 유녀는 사이타마에게 우리 가게는 대머리는 다른 손님의 술맛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오이란이 출입을 불가시켰으니 가발을 쓰라고 가발을 줬습니다. 사이타마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싶었지만
가발을 쓰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보니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고 사이타마와 무라타를 이끌고 온 유녀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죠. 그것은 바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유녀 미치코가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팔씨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치코는 사실 연주 칼로니 미치리가 가명을 쓰고 몰래 잠입을 한 거였는데 미치리는 어렸을 적 아저씨들이 자신이 팔씨름을 해줬을 때 다들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었기에 여기서도 아저씨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팔씨름 대회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 모습을 본 사이타마는 미치리가 바로 자신이 예전 만났던 그 괴력 소녀라는 거 알았고 그 아이가 결국 귀살대가 된 거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치리는 그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팔씨름으로 이겨버렸다 보니 사이타마를 보고선 거기 노란머리 아저씨 저랑 팔씨름 해보실래요? 라며 해맑게 물었고 사이타마는 오랜만에 복수전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미치리의 손을 잡았죠. 그런데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지금 가게에서 뭐하는 짓이냐? 라고 화를 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미치리와 사이타마는 그쪽을 봤는데 그 여자는 그 가게에 있는 오일 아닌 와라비이메였죠. 와라비이메는 쓱 보더니 이상한 가발을 쓰고 있는 남자와 귀할대 옷을 입고 있는 무라타를 보고선 다시 미소를 띄었고 무라타에게 혹시 당신은 귀살대오 무라타씨가 아니냐며 난 당신의 팬이니 당신과 따로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라타는 이런 미인이 자신의 팬이라는 것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와라비메는 미치리에게 미치코 너는 팔씨름 같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손님 대접이나 잘해 라고 했죠. 그의 미치리는 네 죄송합니다 라며 의기소침해졌고 사이타마는 되게 신경질적인 여자네 라고 생각하며 탁자에 차려진 음식이나 지어먹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미치리는 사이타마가 지어먹으려고 하는 음식들을 후다다닥 다 뺏어 먹었고 사이타마에게 저 혹시 무라타씨와 같이 오신 것 보면 당신도 귀할대원인가요? 라고 물었고 사이타마는 가발을 써서 자신을 못 알아보는 건가 싶어 그렇다고 했죠. 미치리는 당신에게만 알려주겠다며 나도 사실은 귀할대원인데 혹시 이곳에 오니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잠입을 했다고 소곤소곤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쪽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깍 하는 유녀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게 되었죠. 미치리는 곧바로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며 뛰어나왔고 사이타마는 미치리가 다 먹어치워버린 빈 그릇을 보며 이거 더 시켜도 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치리가 위쪽에 가보니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는 무라타가 있었고 그 앞에는 사인용의 표식이 있는 다키가 있었죠. 다키는 쳇 몰래 한 방에 죽이려 했는데 아주 운이 좋은 녀석이군 이라고 했고 미치리는 당신이 운이었군요 라고 하며 곧바로 칼 꺼내 다키를 공개했습니다. 다키는 미치코 너도 귀할대원이었나? 어쩐지 윤열하겐 아주 천박하고 못난이더라 싶더니 라고 미치리의 외모를 비하했죠. 미치리는 그런 상처내는 말은 그만두세요 라고 하며 사랑의 호흡을 시원해 다키를 마구 공격했고 다키는 오비를 꺼내 그 공격에 맞섰지만 미치리의 공격은 생각보다 더욱 강했습니다. 다키는 쳇 얼빵한 계집인 줄 알았는데 꽤 하잖아 라고 하며 미치리와 치열한 싸움을 펼쳤고 둘의 싸움의 여파로 그 가게는 이것저것이 무너져 내렸죠. 그러다가 미치리는 오비의 원거리 공격을 자신의 칼로 베어버린 뒤 뛰어들어 다키를 바닥에 힘으로 꽂아버렸죠. 다키는 엄청난 괴력이다 인간이 맞나? 싶었고 미치리는 제가 이겼어요 라고 하며 사랑의 호흡으로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미치리는 휴 하고 땀을 닦은 뒤 쓰러져 있는 무라타에게 몸은 괜찮으시냐고 물었는데 무라타는 그런데 저 운이 왜 몸이 소멸하지 않는 거죠? 라고 했죠. 미치리는 정말이네? 보통은 목을 베면 소멸하지 않나요? 라고 어리둥절했는데 그 순간 다키의 그림자 속에서 뷰타로가 튀어나와 이들을 공격했고 미치리는 순간적인 기습에 당해 몸 곳곳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미치리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치명상을 피했지만 갑자기 몸의 감각이 둔해지며 마비가 오기 시작했고 큐타로는 이제 끝이다. 내 공격에는 곰도 곧바로 잠들게 해버리는 마비 독이 들어있거든 이라고 했죠. 그렇게 무라타와 미치리는 독에 마비되어 꼼짝도 못한 상황. 다키는 다시 목을 붙인 뒤 우리는 하나의 온이자 두 명의 온이 우리 둘을 묶어 상현육이라고 하는 거다 라고 하며 사악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다키는 네 그 얼굴부터 가위가위 뭉개주마 라고 하며 미치리에게 다가갔는데 그 순간 사이타마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미치리는 노란머리씨 도망가세요 라고 했죠. 그러자 사이타마는 주먹을 들어 다키를 툭 때렸고 다키는 그대로 날아가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타키는 이 힘은 도대체 뭐냐고 이건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은 거라며 고통스러워했죠. 그때 규타로가 네 녀석은 뭐냐 라고 하며 피해 참격을 마구마구 휘둘렀고 사이타마는 여유롭게 그 공격들을 전부 다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참격에 사이타마의 가발이 벗겨지게 되었고 미치리는 당신은? 이라며 놀랐죠. 사이타마는 뭐 이제 가발은 필요 없겠지? 라며 규타로에게 빠르게 다가간 뒤 그대로 펀치를 날렸고 규타로는 그대로 몸이 터져버렸습니다. 무라타는 고은이들은 하나래요. 함께 죽여야 해요 라고 말했고 사이타마는 그대로 다키 쪽으로 다시 나아가 너 때문에 주방이 무너져버렸잖아 라고 하며 주먹을 내리꽂자 그대로 다키까지 몸이 터져버리며 다키 유타로 하면은 소멸하게 되었죠. 사이타마는 그 뒤 너네 몸은 왜 그래? 라고 했고 무라타는 저희는 지금 독에당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이타마는 미치리와 무라타를 각자 양 어깨에 짊어맨 뒤 좀 멀미를 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며 빠르게 어디론가 뛰어왔고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독에 중독된 무라타와 미치리를 어깨에 들쳐매고 엄청난 속도로 뛰어가는 사이타마. 그 속도는 그들이 난생 처음으로 맛보는 초스피드였고 무라타는 그 속도에 기절까지 해버렸죠. 사이타마가 도착한 곳은 바로 나비저택. 요시와라 유곽과 나비저택의 거리는 걸어서 6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사이타마는 그들을 3분 만에 뛰어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사이타마는 시노부가 저번에 웬만한 독은 자신이 다 해독할 수 있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곳에 데려간 거였죠. 시노부는 깜짝 놀라 그들의 증상을 확인했는데 미치리와 무라타는 몸이 마비된과 동시에 우액 하고 멀미 증상까지 보여 이건 무슨 독이지? 라며 혼란을 겪었지만 다행히 이후 그들의 독을 해독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사이타마는 상인육의 오니를 되찾다는 것에 비열대 본부에 불려가 미치리, 무라타와 함께 포상을 받았는데 다른 조들은 저 사이타마라는 녀석은 이번에도 운 좋게 상인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았다며 뭐 미치리라면 꽤나 강력한 전투력을 지녔으니 상인을 잡을만 했다며 이게 다 미치리가 한 것인 줄로 알았죠. 다만 표조로만이 역시 스승님이라며 엄지를 쳐 보였습니다. 그렇게 비할대 본부에서 나온 사이타마는 자꾸만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적인가 싶어 순식간에 그 미행자의 뒤를 덮쳤는데 그 미행자는 알고 보니 갈로지 미치리였죠. 미치리는 대머리 왕자님 어떻게 저희 기척을 알고 이건 혹시 운명일까요? 라고 눈에 하트를 장착하며 말을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뭐야 얘는 또 라며 그 눈빛을 무시하려다가 순간 또 다른 미행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곧바로 빠르게 그 다른 미행자의 뒤를 덮쳤죠. 그 미행자의 정체는 바로 랭곡 교조로 쿄로는 역시 스승님 최대한 기척을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알아차리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감탄했고 미치리도 쪼르르 달려와 쿄로씨 대머리 왕자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너무 멋지시고요 라고 칭찬을 열어놨습니다. 쿄로는 오 미치리 너도 스승님의 위대함을 깨달았나 보구나 라며 둘은 사이타마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사이타마는 이 녀석들 귀찮아 라고 하며 빠르게 그 자리에서 도망가게 되었죠. 그런 중 사이타마가 다다른 곳은 여러 묘비가 세워진 어떤 곳이었는데 아무래도 그곳은 오니와의 싸움에서 전사한 귀할대원들을 기리는 곳인 것 같았습니다. 사이타마는 우와 귀할대원들이 참 많이 죽었나 보네 라며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어떤 묘비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시노부를 발견하게 되었죠. 시노부는 사이타마를 보고선 온화한 미소를 지었고 이건 예전 화주이며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던 검사 코초카나의 묘비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코초를 하면 너의 가족인 건가? 라고 물었고 시노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언니였다고 했죠. 시노부는 자신이 임무에 나가 있을 때 나비저택에 강력한 오니가 습격해 언니가 죽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아무래도 그 오니는 상윤이 오니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상윤이라면 강하려나? 라고 물었고 시노부는 엄청난 실력자였던 언니가 당한 것을 봐서는 애석하지만 내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며 하지만 꼭 그자를 잡아 죽이고 말 거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죠. 사이타마는 그 뒤 임무를 하러 돌아다니다가 어떤 여자들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마주쳤는데 그 여자들은 사이타마를 보고선 젊은 나이에 머리가 그렇게 다 빠져버려서 어쩌냐며 이것은 분명 당신 조상의 기운이 당신의 모공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깜짝 놀라며 아니 왜 조상이 모공을 막느냐고 물었고 그 여자들은 혹시 당신은 살면서 뭔가 열심히 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았냐고 물었고 사이타마는 예전 취업이 안 되었을 때를 생각하며 그런 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의 그 여자는 그렇다면 혹시 당신은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가 있지 않았냐고 물었고 사이타마는 자신은 귀할 대원으로서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이 생각나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의 그 여자는 더욱더 신이 나서 혹시 이전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었는데 엄마가 사주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았냐고 물었고 사이타마는 예전 시장에서 엄마에게 벚꽃독을 사주라고 했는데 엄마가 사주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나 그렇다고 했죠. 그 여자는 그게 바로 다 조상들이 당신의 운을 막고 있기 때문이며 그 아군의 끝은 모공을 막아 머리가 빠진 거라며 우리 종교에 들어오게 되면 그 조상의 기운을 대체해 머리가 다시 날 수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게 정말이냐며 그 여자를 따라 그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교회는 만생을 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알았죠. 사이타마는 그곳에 들어가자 그곳의 전도사는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모발이 풍성하지 않느냐며 이게 다 교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곳에서 현란한 말솜씨에 현혹이 되어왔고 정말로 이곳에서 자신의 탈모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그곳에 몇 번을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만세글락교의 교주와 따로 면담을 할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고 자신보다 늦게 온 여성 신자들이 교주와의 면담이 더 빨리 이루어져 사이타마는 점점 조바심이 났습니다. 심지어 그 새로운 여성 신도들은 도우마와의 면담 이후 구원을 받고 멀리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더욱 자신도 탈모 극복이라는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교주가 도무지 만나주지 않자 막무가내로 사이타마는 교주의 방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러자 무당탕탕 한 차례 소란이 들리며 도우마가 어디에 다녀온 듯한 느낌으로 넌 뭐냐며 내 방에는 왜 허락도 없이 들어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이타마는 당신이 내 탈모를 치료해줄 수 있다는 소리 왔는데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느냐고 물었죠. 도우마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고 빠진 머리를 어떻게 신앙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겠냐며 나는 남자 따윈 관심 없으니까 당장 방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분명 신도들이 내 조상이 내 모공을 막고 있어서 그런다고 라며 억울해했는데 도우마는 그딴 걸 믿는 게 바보 아니냐며 원래 인간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 온갖 핑계를 만들고 그것에 의지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것에 영혼까지 파는 일들이 생긴다고 했죠. 그의 사이타마는 그렇다면 신은 없는 거냐 물었고 도우마는 신 같은 거 없답니다 라고 씩 웃었습니다. 그렇게 사이타마는 침울한 기분이 들었는데 갑자기 도우마의 방 마룻바닥에서 어떤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이 바닥 밑에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에 주먹으로 살짝 바닥을 두드렸죠. 그러자 바닥이 꺼지며 거대한 지하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낯익은 얼굴의 여자가 손발이 얼음에 묶인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바로 고초 시노부였고 사이타마는 어라? 너도 여기 신도였어? 라고 물었죠. 시노부는 이 오니가 바로 제 언니를 죽인 상인이 오니에요. 도망가세요 라고 외쳤는데 도우마는 이걸 들켜버렸으니 당신은 살아서 나갈 수가 없겠네요 라고 했고 도우마의 눈에는 상인의 표식이 두드러지게 보였죠. 사이타마는 결국 넌 온이고 내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은 모른다는 거지? 라고 정색을 했고 도우마는 멍청한 대머리는 얼른 죽으세요 라고 하며 철부채를 휘둘러 얼음창을 소환한 뒤 사이타마에게 날렸습니다. 사이타마는 그 얼음창을 여유롭게 전부 피해버린 뒤 도우마의 곁으로 다가갔는데 시노부는 안돼 저자에 가까이 가면 폐에 냉기혈증이 들어가 마라 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사이타마는 크게 호흡을 한 뒤 도우마를 향해 입김을 불었고 그것은 마치 폭풍이 되어 그대로 도우마와 함께 지하실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 뒤 사이타마는 시노부를 묶어놓은 얼음들을 깨 그녀를 구해주고 저 녀석은 내가 반드시 죽여줄게 라고 했죠. 시노부는 방금 자신이 무엇을 본 건가 싶었는데 순식간에 사이타마는 눈앞에서 사라졌고 멀리 날아가 있던 도우마의 곁으로 갔습니다. 도우마는 방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며 다시 사이타마에게 얼음 혈기술을 뿌렸는데 사이타마는 그 얼음들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튕겨냈고 그 얼음들은 도우마에게 되돌아가 도우마의 몸에 꽂혀버렸죠. 하지만 도우마는 엄청난 재생력이 있었기에 그 정도는 재생을 해버렸는데 사이타마는 너는 나를 능력했기에 한 방에 죽이지는 않을 거라며 도우마에게 다가가 손발을 뽑아버렸고 도우마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이타마는 도우마의 황금빛 머리털을 잡고 전부 뜯어버리며 너도 탈모의 기분을 느껴보라고 했죠. 하지만 도우마는 곧바로 모발이 재생되었고 원래 그 풍성한 길이가 되자
사이타마 내심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마는 열이 받아 자신의 최대 혈기술 무빙수련보살을 지어냈고 그 어른보살은 엄청난 크기의 주먹으로 사이타마를 찍어 눌렀죠. 도마는 크크 대머리 자식, 인간이라면 이 공격을 맞으면 온몸이 박살이 났겠지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어른보살은 박살이 나며 찬란한 얼음 조각으로 흩어졌고 그 아래에는 사이타마가 멀쩡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도마는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사이타마는 도마에게 다가가 한 방에 죽지 않게 파워를 최대한 조절하면서 배기 시작했고 도마는 그렇게 몇 대 맞고서야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건 그야말로 파괴의 신이 아니고서야 이 정도의 파워를 낼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도마는 마지막 발악으로 당신의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떠올랐다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고 사이타마는 폭행을 멈추고 그게 어떤 방법이냐고 물었죠. 도마는 아무래도 인간을 오니로 만들 수 있는 그분이라면 당신을 오니로 만들어 고바를 재생시킬 수도 있다고 했고 사이타마는 무자 말하는 거지? 무자는 어디에 있는데? 라고 흥미를 보이며 물었습니다. 도마는 제가 무한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알고 있으니 그곳으로 인도하겠다고 했고 사이타마는 오 좋아 라고 하며 도마를 죽이지 않고 그를 따라가게 되었죠. 그렇게 사이타마는 무한성의 입구까지 가게 되었고 도마는 당신이 오니가 된다면 분명 최강의 오니가 될 거라며 친하게 지내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사이타마를 쫓아온 시노부는 설마 사이타마가 오니가 되려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는데 그 순간 사이타마는 여기가 무한성이구나 데려다 주느라 수고했어 라고 하며 도마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도마는 그 펀치를 맞고서 그대로 온몸이 터져버려 소멸되기 시작했죠. 시노부는 그 모습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고 사이타마는 너의 원수니까 네가 처리하도록 했어야 했나? 라며 아차 싶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노부는 아니요 감사합니다. 당신 정말 강하시군요 라고 했죠. 사이타마는 오니들이 생각보다 약한 것 같은데 그래도 무장이라는 녀석은 좀 강할지도 모르니까 기대해봐야겠네 라고 하며 그 무한성의 입구문을 열고 들어가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이타마가 무한성에 들어가자 엄청난 규모에 놀라게 되었는데 층층이 쌓여진 구조물들은 또 다른 세계에 온대됐고 사방을 둘러봐도 건물들이 가득해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죠. 그러다가 사이타마는 무한성에 돌아다니고 있던 어떤 오니 카이가쿠를 마주치게 되었고 그 오니에게 무잔이라는 녀석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카이가쿠는 인간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느냐며 깜짝 놀랐고 사이타마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도우마라는 녀석이 데려다줬어 라고 말했죠. 카이가쿠는 도우마? 설마 상현이 도우마를 말하는 거냐? 그런데 도우마는 지금 어디에 있지? 라고 물었고 사이타마는 도우마? 걔는 이미 죽여버렸는데? 라고 했습니다. 카이가쿠는 괴달대 출신의 검사였지만 상현이 코쿠시보에게 패배 후 오니로 변절을 한 인물이었고 최근에 강력한 힘을 얻고 상현육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상황이었죠. 카이가쿠는 사이타마의 겉모습만 보고서는 분명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은 이제 막 상현육의 지위를 받았으니 무한성에 침입한 인간을 곧바로 죽인다면 무자에게 이쁨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계속해서 머리를 긁적거리며 이봐 무자는 어디에 있냐니까? 이라고 다시 물었고 카이가쿠는 그분께서는 이곳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 하지만 넌 그곳에 절대로 닿을 수가 없지 라고 했죠. 사이타마는 여기서 조금만 점프하면 제일 높은 곳까지 닿을 것 같은데? 라고 여유롭게 말했고 카이가쿠는 그게 아니고 내가 네 녀석을 여기서 죽일 거란 소리다 라고 하며 번개의 호흡을 시전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거 그 귀살대 검사들이 쓰는 무슨 한숨인가 그건가? 라고 했고 카이가쿠는 전집중 호흡이다 멍청아 그것도 가장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는 번개의 호흡이지 라고 하며 곧바로 뛰어나가 사이타마를 공격했죠. 카이가쿠의 칼은 엄청난 스피드로 사이타마의 목까지 닿았고 카이가쿠는 이 자식 반응조차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배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이타마는 그 칼날을 이빨로 깨부숴버렸고 카이가쿠는 어떻게 강철로 만들어진 칼이 이렇게 이빨에 부서질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카이가쿠는 일단 자신의 무기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후퇴한 뒤 다른 칼을 얻어 다시 싸우겠다는 생각을 하며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도망갔다 생각했지만 옆엔 사이타마가 계속 따라오며 어디 가는 거야? 무잔이 사실 그쪽에 있는 거지? 라고 하고 있었고 카이가쿠는 아니 지금 이 속도를 어떻게 따라올 수 있는 거지? 라며 당황했죠. 그때 사이타마는 무자는 위에 있다고 했는데 위로 가는 거 아닌 거 보니 그냥 도망치는 거지? 라고 하며 주먹을 휘둘러 때렸고 카이가쿠는 그대로 온몸이 폭파하며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오니들은 인간이 습격했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는 온갖 오니들이 모두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 소식은 무잔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지만
딱히 별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단독으로 온 인간 녀석이 수백 마리의 오니들이 있는 이곳에서 버텨봤자 얼마나 버티겠냐고 가만히 놔뒀는데 그때 나키맨은 부자님 방금 무한성에 있던 일반 오니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그게 말이 되나? 당장 상인 녀석들을 불러 저 녀석을 죽여 라고 명령했고 상윤 후 교코가 먼저 사이타마의 앞에 도착을 했죠. 교코는 사이타마를 보고선 매우 기뻐했는데 내가 마침 만들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너의 그 웃기게 생긴 맨들맨들한 대머리를 뽑아 장식을 하면 딱이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너도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이상한데? 라고 했고 교코는 내 머리 스타일은 그야말로 엄청난 예술적인 작품이라며 너의 그 저주받은 대머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죠. 사이타마는 그의 관자놀이가 빠질거렸고 자꾸 내 머리 놀리는 거 열받는데 너는 빨리 죽여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교코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대머리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사이타마는 정색 펀치라고 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교코는 크크 다른 항아리로 숨어버리면 그만 이라고 하며 뒤쪽에 있는 항아리로 이동을 했는데 사이타마의 정색 펀치의 여파는 전방 1km까지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파괴력이었기에 교코는 그대로 그 폭풍에 휘말려 몸이 소멸되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본 한탱구의 분신들은 사이타마의 주변으로 기습하러 갔다가 공포에 얼어버리고 말았고 사이타마에게 그게 너의 가장 강한 기술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정색 펀치? 이건 그냥 보통 펀치에 기분 나빴던 감정만 조금 담은 거라 그냥 보통 펀치나 다름없는데? 라고 했죠. 한탱구의 분신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더니 어차피 우린 몸이 파괴돼도 죽지 않으니 일단 덤벼보자며 사이타마에게 뛰어들었고 사이타마는 그 공격들을 여유롭게 피한 뒤 주먹으로 가볍게 툭툭 때리자 그들의 몸이 전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몸이 재생하기 시작했고 사이타마는 이 정도면 다 죽던데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며 좀 더 강하게 때려야 하나? 라고 생각해 보통 펀치를 여러 번 날리게 되었죠. 사이타마의 보통 펀치들의 여파는 무한성 곳곳을 파괴시키기 시작했고 숨어있던 한탱구의 본체 역시 그 잔해에 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이타마는 잔해에 깔려 꼼짝도 못하고 있는 한탱구를 발견 후 주먹을 내지르려고 했는데 그 순간 가레옵 참격이 날아와 사이타마를 덮쳤고 사이타마는 뒤로 빠르게 물러났죠. 그 순간 사이타마의 목 앞으로 날카로운 칼날이 다가왔는데 사이타마는 그 칼을 이빨로 깨물어 부숴버렸습니다. 사이타마를 공격한 것은 바로 상인일 코쿠시보는 내 공격을 막다니 대단하구나 라고 했고 사이타마는 아까처럼 저 녀석도 검이 부러졌으니 싸울 방법이 없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코쿠시보는 자신의 뼈와 살을 이용해 새로운 칼을 뽑아냈고 사이타마는 저래서 아까 그 칼을 씹을 때 뭔가 다른 느낌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죠. 코쿠시보는 다시 다레옵을 시연해 사이타마를 공격했고 사이타마는 그 공격들을 여유롭게 피해버리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한성이 붕괴되어 열이 받은 무자는 코쿠시보에게 저런 녀석 하나 처치하지 못하고 뭐하는 거냐며 화를 냈고 코쿠시보는 겉으로 오면 허점투성이인 녀석이 어떻게 내 공격들을 피할 수 있는 거지? 싶어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사이타마를 봤죠. 그러자 사이타마의 주변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아우라가 펼쳐졌고 이자에게 한 대라도 맞게 되면 죽게 된다 라는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부자는 뒤에서 코쿠시보 뭐해? 빨리 저 녀석을 죽여! 라고 닥달했고 코쿠시보는 부장에게 당신은 저 녀석의 기운이 안 느껴지십니까? 라고 했죠. 부자는 명색이 상인인 일인 네가 저런 인간 따위에게 쫄아버린 거냐며 너에게 실망했다고 까칠하게 말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의 어쩔 수 없는 싸움이라면 자신의 완성된 다레옵이 저런 존재에게 얼만큼이나 닿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자신의 모든 기기를 끌어모았고 사이타마를 향해 수백 개의 참격을 날려댔죠. 하지만 그 어떤 참격도 사이타마에게 흠집조차 내지 못했고 코쿠시보는 다레옵으로는 닿지 않는 건가? 라며 충격을 받고 지난 수백 년의 수련이 이것밖에 되지 않은 건지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쿠시보는 인간의 모습을 포기하고서라도 강력한 한 방을 쏟아붓기 위해 자신의 한계점을 돌파시켰고 마침내 괴물의 모습이 되었죠. 그렇게 코쿠시보는 그 거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사이타마를 향해 덤볐고 사이타마는 그대로 보통 펀치로 맞받아치게 되었습니다. 그 두 힘이 부딪히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무한성은 모두 붕괴되어 버렸는데 코쿠시보는 그 폭발의 힘이 자신의 힘이 아닌 오로지 사이타마의 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몸은 이미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고
사이타마의 반짝이는 머리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았음에 오늘로써 길었던 오니들의 역사가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소멸했습니다. 무한성의 잔에서 빠져나온 무잔, 저런 무지막지한 녀석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 나타난 거냐며 일단 여기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반스런을 시전했죠. 무잔은 이 정도면 쫓아오지 못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사이타마가 옆에서 야 네가 무장이지? 혹시 오니가 되면 정말로 내 머리가 다시 자라날 수 있을까? 라고 했습니다. 그의 무자는 기회가 찾았다며 이런 녀석을 오니로 만들어 조종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 세상은 자신의 것이 될 터, 무자는 오니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머리 모양을 만들 수 있다며 직접 여성의 몸으로 변신해 풍성한 머리를 보여줬죠. 사이타마는 그럼 어디 나를 오니로 만들어줘봐 라고 했고 부자는 아싸 잘 걸렸다 싶어서 자신의 촉수로 사이타마의 팔뚝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찔러봐도 사이타마의 몸에는 자신의 촉수가 들어가지 않았고 사이타마는 이상하다? 모기는 잘만 피를 뽑아가던데 결국 난 오니가 될 수 없는 거지? 라고 했죠. 부자는 이럴 리가 없다며 자신의 최대의 힘을 이용해 사이타마를 공격했는데 결국 사이타마에게 상처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에휴 그냥 이대로 대머리로 살 수밖에 없겠네 라고 하며 주먹을 들었고 그대로 무잔을 후려치자 무자의 몸은 박살이 나버렸죠. 하지만 무자는 엄청난 재생 속도를 가졌기에 꾸역꾸역 재생을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수천 개의 6편으로 쪼개져 도망을 갔습니다. 사이타마는 그걸 보고선 그래도 네가 대초의 오니니 나도 한 번쯤은 진심으로 상대를 해줘야겠지 라며 진심이 담긴 진심 펀치를 앞으로 뻗었고 그 충격파는 그 주변 일대를 모두 날려버렸다 보니 무장의 6편들은 전부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 뒤 조금 있다가 헐레벌떡 비살대 주들이 뛰어왔는데 시노부가 사이타마 모한성에 들어간 뒤 곧바로 다른 주들에게 지원 요청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주들은 모한성은 어디에 있는 거지? 무자는 또 어디에 있고? 라고 하자 사이타마는 미안 내가 벌써 죽여버렸어 라고 했죠. 그의 사이타마의 강함을 모르는 주들은 믿지 못했고 사이타마의 강함을 아는 쿄요로 미치리 시노부는 역시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라며 무장을 상대해보니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사이타마는 글쎄 그냥 다른 오니들이랑 똑같았어 원펀치로 끝낼 수 있었거든 라고 대답했죠. 그 뒤 오니가 사라지자 비살대도 해체하게 되었고 기존의 유명한 개활대 검사들은 은퇴 후에도 시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살아갔지만 사이타마가 오니를 퇴치한 것을 직접 보지 못한 시민들은 여전히 사이타마에겐 별 관심을 주지 않았고 사이타마는 취미로 시작한 거였으니까 어쩔 수 없나? 라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이타마의 장편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는데 사이타마는 어차피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캐릭이기에 다소 유머러스한 전개들을 넣어 풀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